2024년 1월 25일 정부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 광역교통망 대책, GTX 관련 호재들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. 이 자료는 정부에서 발표한 GTX 노선 계획도입니다. 여기 보시면 모란역에 GTX D 노선과 GTX F 노선이 개통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요, 모란역은 분당선, 그리고 8호선 이미 지나가고 있죠. 여기에 더해 수서 경기 광주선인 수강선, 그리고 GTX D, GTX F를 포함해서 총 5개 지하철이 지나가는 퀀터풀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. 이거는 모란역뿐만이 아니죠. 구성남, 성남 원도심 전체에 입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상상만 해도 모란역 인근이 엄청 좋아질 것 같고 개발이 엄청나게 될 것 같고요. 또 입지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만 같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실제 모란역 지하철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구성남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? 주변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?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예상 시세 차익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, 모란역 지하철 개발 호재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란역 퀀터풀, 구성남의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? 얼마나 좋아질까요?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, 우리는 앞으로 모란역에 들어서는 수서 광주선, 그리고 GTX-D, GTX-F가 개통되었을 때 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. 먼저 수강선, 수서-광주선입니다. 수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 광주로 이어지면서 이제 강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노선 계획인데요. 그래서 구성남에서 경기 광주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큰 메리트가 있나?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수강선은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 GTX F 노선 살펴봅시다. 이 수도권을 이제 외곽으로 삥 둘러선다고 해서 교외선이라고도 불립니다. 그렇기에 저는 사실 이 서울 핵심지와 이어지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를 외곽으로만 연결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추가되면 좋은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GTX-D 노선입니다. 저는 이 노선이요, 모란역과 구성남 부동산 미래가치의 가장 중요한 노선이다 라고 봅니다. 왜냐고요?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GTX-D가 모란역에서부터 서울 핵심지를 다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GTX-D가 개통이 되면 이 모란역에서부터 강남 3선까지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고요. 여기에 더해 사당역, 신림역,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성남시에서 접근성이 부족했던 이 강서 쪽과 그리고 강부 쪽과의 연계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국내의 탑3 일자리 업무지구라고 하는 이제 GBD, 강남, 그리고 CBD, 종로, 그리고 YBD,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 성남시에서부터 모두 좋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GTX-D는 인천공항까지도 가거든요.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성남에서 한 번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 도시의 공항 접근성, 이것도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진 요소라고 보거든요. 이 이유는요,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, 그리고 재산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이렇게 인천공항 사용용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연 한 7천만까지도 올라갔었죠, 2019년에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요자들이 그 도시를 선택할 때, 그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 이 공항 접근성 한 번이라도 따지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요소다. 그래서 GTX-D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GTX-D 노선 언제 착공할 것인가 라고 봤는데 이게 2024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나온 글이거든요. 그래서 보게 되면은 2027년 상반기에 착공을 준비하겠다, GTX-DEF를요. 그래서 완공 목표는 2035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번에 발표된 이 DEF 중에서 GTX-D가 가장 예전부터 추진을 했던 노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선 실현이 가능하다, 실현 가능성이 꽤 높다 라고 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봐야겠죠. GTX-D가 개통이 되게 됐을 때 모란역 인근 아파트 가격이 어느 동네와 비슷해질까? 어떤 급이 될까?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목표 시세를 GTX-A 성남역 인근 아파트를 뽑고 싶습니다. 이제 위치는 이 판교역과 분당선 임해역 사이에 있는 이 GTX-A 성남역 인근의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아파트 가격을 넘지는 못하겠죠. 왜냐면 분당이라는 아주 좋은 인프라와 그리고 판교라는 이 일자리가 확실히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다만 저는 비슷한 시세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.
이 이유는요, 현재 모란역이 8호선 판교 연장 계획 있잖아요. 판교 테크노밸리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. 그 성남역과 큰 차이가 없겠죠. 또 추가적으로 GTX-D 개통이 되게 된다면 강남 접근성과 서울 일자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모두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심지어 저는 성남역보다도, 여기 위치한 성남역보다도 이 모란역에 이제 교통이 입지적으로 더 좋지 않나, 교통 가치가 더 높지 않나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GTX-A 성남역 인근의 아파트 시세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시세는요, 분당 신도시 내 이제 아름마을 단지 이제 뭐 풍림이나 선경이나 30평대 아파트 가격대 15억 원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. 판교 신도시의 이제 보뜰마을 9단지 요거 38평형이 지금 20억 원대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시세를 예측하기로 33평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시세를 호가하지 않을까, 그렇게 봅니다. 그러면 다시 모란역으로 돌아와서요. 모란역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. 이번 GTX 개통 호재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아파트 어디일까요? 저는 모란역 인근에 여기 수진 1구역이라고 봅니다. 현재 수진 1구역은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있죠. 지금 단독주택 매매가격 나오는 거 보면은 6억 중후반에서 7억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 예측으로는 이 가격대에서 34평을 우리가 받고 싶다,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, 그러면 추가 분담금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수진 1구역의 예상 34평 아파트 총 매수가는 9억 원 정도입니다. 저는 미래 수진 1구역이 모란역 개발이 완성되는 한 2030년대 중반 정도에는 목표 시세를 20억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남역 인근보다 약간 낮은 한 19억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포텐이 이번에 GTX 호재를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라고 봅니다. 이렇게 되면요, 낙관적으로 보았을 때 최대 시세 차익을 현재 34평 아파트 총매수가 9억 원 정도에 매수해서 10년 뒤에 19억 원에 매도하는 거잖아요. 그럼 시세 차익이 10억 원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참고로 지금 투자금 3억 중반에서 4억 정도면 됩니다.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4억 넣고 10억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투자금 대비 매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수도권 최상급지 보게 되면은 판교, 과천, 분당 정도를 뽑아볼 수 있죠. 과천, 분당, 판교. 장기적으로요, 여기에 이 구성남, 성남 원도심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. 수진 1구역이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주면서 그 주변 신축 아파트들까지 함께 수요가 유입되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. 즉 정리를 해보면요, 이번 모란역 GTX-D 개통 호재 발표로 인해서 성남시의 가격 천장이 더 높아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성남 원도심 투자할 때 위례나 분당 신도시급만 목표를 잡고 투자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판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. 구성남 지금 가격 엄청 오르겠네? 같은 호재 터졌으니까 2억 3억 올라가겠네?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만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이번에 터진 호재가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. 이 곧바로 미래가치가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폭등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도 좀 그렇고요, 투자 심리 자체가 약한 상황입니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구성남 재개발이 완료되고 또 GTX-D가 착공 또는 완공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, 호재가 현실화되어야 입지가 바뀌는 거고 또 그래야 가격이 바뀌는 것입니다. 수진 1구역 완공 시점 2031년에서 2032년입니다. 그래서 만약 GTX-D가 완공이 2035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수진 1구역 입주하고 한 3, 4년만 지나면 입지 가치가 확 달라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. 사실 저는 GTX-D 착공만 해도 대박이라고 봅니다. 결론입니다. 성남 재개발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. 수진 1, 신흥 1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아직 하락률이 20%에서 25%대까지 발생하고 있고요. 또 2023년 초 바닥 대비 상승률도 낮습니다. 수진 1구역이 그나마 반등을 좀 많이 해서 한 바닥보다 한 7천에서 8천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. 또 신흥 1구역은 아직 2천에서 3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에 투자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전고점까지 반등한 서울 핵심지보다 지금 성남이 더 낫다. 그 이유는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지금 더 떨어질 가격대가 많지 않다, 거의 하방 지지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또 반대로 덜 올랐기 때문에 오를 폭은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. 이번 모란역 퀀터플 호재는 수혜를 보는 것이 구성남, 성남 원도심이 될 수밖에 없다.
그래서 그것도 모란역 접근성이 높은 신축 아파트 재개발들이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홈즈부동산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